중국은 한국에 이어도 종합정보 시스템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한반도 해양 안보를 강화하는 한국의 독자적 기술에 대한 도발적 반발이다. 이어도 감시 체계는 360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어도를 24시간 수호한다. 이 시스템은 해양 안전과 방어를 목표로 최첨단 기술을 집약한 한국의 자랑이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며 동북공정을 이어간다. 한국의 이어도 수호는 국제법상 정당하며 중국의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 한국 해군은 KDX-4와 KDX-5 이지스 구축함을 서해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의 해양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전력 증강 전략이다. KDX 사업은 2030년대 초반까지 9척의 차세대 구축함을 건조한다. 이는 2000년대 배치된 구형 구축함을 대체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다. 한국은 2030년까지 6척의 초도함을 배치해 대규모 기동함대를 완성한다. 이는 중국 해군에 맞설 한국형 방어체계의 핵심이다. 과거 KDX 사업은 안보 환경 변화로 일정이 연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첨단 무기 개발과 기술 축적으로 오히려 이득이 되었다. 세종대왕급과 한국형 호위함 사업에서 축적된 기술이 KDX에 적용되었다. 현무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대표적 성과다. KDX-5는 11,400톤급 순양전함급 구축함이다. 이는 일본의 마야급 구축함을 능가하는 거대한 배수량을 자랑한다. KDX는 고성능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갖춘 이지스 체계의 집약체다. 이는 한국 방산 기술의 정점을 보여준다. 통합 마스트는 모든 센서를 스텔스 구조물에 집약한다. 이는 기존 레이더의 노출 문제를 해결하며 안전성을 극대화한다. 미국의 SP-1 이지스 레이더를 대체한 한국형 고성능 레이더는 세계적 수준이다. 이는 장거리 탐지와 정밀 추적을 동시에 수행한다. 듀얼 밴드 레이더는 S밴드와 X밴드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다. 이는 미국도 채택하지 못한 세계 최초의 기술이다. KDX는 현무순항 미사일, 홍상어 대잠 미사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탑재한다. 84개의 차세대 수직 발사기, K브루스는 강력한 화력을 보장한다. 현무 미사일은 2,500km 거리의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한다. 이는 중국 내륙 깊숙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 무기다. KDX는 멀티스태틱 소나 시스템으로 잠수함 탐지를 강화한다. 예인식 소나와 헬기 탑재 소나는 잠수함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스텔스 파도 관통형 함수 설계는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한다. KDX는 적 레이더의 작은 어선으로 보일 정도로 은폐성이 뛰어나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9 이상의 속도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는 핵무기의 버금가는 억지력을 제공하는 게임 체인저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04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를 시작했다. 2025년 발사 시험 완료는 한국의 기술력을 입증한다. 램제트 엔진은 초음속 비행체에 최적화되었다. 이는 압축기 없는 공기 흡입식 추진으로 고속 비행을 가능케 한다. KDX에 탑재된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국 해군을 위협한다.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전략적 균형을 뒤바꾼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의 방산 혁신의 상징이다. 4.5세대 전투기로 스텔스 성능과 8톤 무장 탑재 능력을 갖췄다. KF-21은 유럽산, 미국산, 한국산 미사일을 모두 호환한다. 이는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인다. 2024년 두바이 에어쇼에서 KF-21은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폴란드와 스페인은 구매 의사를 밝혔다. KF-21의 단가는 약 8천만 달러로 F-35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중저가 시장 공략의 핵심 강점이다. 한국은 23회 이상의 시험 비행으로 KF-21의 신뢰성을 입증했다. 편대 비행과 무장 발사 시험은 완벽히 성공했다. KF-21의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다. 조종사 편의성은 F-16을 능가한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P-50 전투기를 구매했다. 이는 한국 방산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사례다. 스페인은 유럽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FCAS, 위기를 계기로 KF-21을 검토한다. 프랑스의 독단적 태도가 스페인을 한국으로 이끌었다. 스페인 공군은 KF-21 시험 비행 참관을 요청했다. 이는 유럽 시장 진출의 중요한 발판이다. KF-21은 2032년 블록 3 스텔스기로 업그레이드된다. 이는 F-35와 경쟁할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한다. 한국은 KF-21 수출로 2024년 방산 수출 24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GDP의 3%에 해당하는 경제 효과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다. 이는 한국 방산 무기의 신뢰성과 성능을 입증한다. 이어도 종합정보 시스템은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킨다. 이는 중국의 영토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다. 중국은 이어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어도는 국제법상 한국의 EEZ 내에 위치한다. 한국은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한다. 이는 2003년부터 이어진 한국의 실효적 지배의 증거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역사 왜곡의 일환이다. 한국은 역사적 법적 근거로 이어도 주권을 확고히 한다. KX-4와 KX-5는 서해에서의 중국 위협을 억제한다. 이는 이어도 수호의 핵심 전력이다. 한국 해군은 2030년까지 12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한다. 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군력이다. KDEX의 통합 마스트는 스텔스와 탐지 성능을 극대화한다. 이는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위협을 무력화한다. 현무 미사일은 전략적 타격 능력을 제공한다. 이는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적어도 비행으로 요격이 불가능하다. 이는 적 함정과 기지를 일격에 파괴한다. KF-21의 편대 비행 시험은 항전 장비의 정밀성을 입증했다. 이는 다수 전투기의 동시 작전 능력을 보장한다. 폴란드의 방산 협력은 유럽 시장 확대의 신호탄이다. 스페인의 관심은 이를 가속화한다. 한국은 P-50과 T-50으로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 진출했다. KF-21은 이를 이어가는 플래그십이다. KF-21의 개발은 5년 만에 시제기 비행에 성공했다. 이는 한국의 기술력과 집념의 결과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방산 성장을 견제한다. 그러나 한국의 기술은 이를 극복할 잠재력을 지녔다. KDEX의 스텔스 설계는 적의 탐지를 회피한다. 이는 한반도 해역에서의 생존성을 높인다.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군사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이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재편한다. KF-21의 무장 호환성은 수출국 맞춤형 운용을 가능케 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연성을 제공한다. 스페인의 KF-21 검토는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이는 한국의 기술 신뢰도를 높인다. 한국은 KDEX와 KF-21로 해 공군 전력을 강화한다. 이는 한반도 방어의 핵심 축이다. 이어도 감시체계는 해양 안보의 초석이다. 이는 중국의 도발을 실시간으로 차단한다. KDEX의 대잠 능력은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위협을 무력화한다.
이는 서해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KF-21의 조종사 친화적 설계는 전투 효율성을 높인다. 이는 F-16과 F-5를 능가하는 사용자 경험이다. 한국은 방산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 2024년 무역 흑자는 폴란드 수출로 20% 증가했다. K9 자주포의 성공은 한국 방산의 품질을 입증한다. 이는 KF-21 수출의 신뢰 기반이 된다. 중국은 이어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외교적 대응으로 이를 차단해야 한다. KDEX의 듀얼 밴드 레이더는 다목적 탐지 능력을 제공한다. 이는 대공대함, 대잠 작전의 효율성을 높인다. KF-21의 블록 3 업그레이드는 스텔스 코팅과 레이더 흡수절을 추가한다. 이는 5세대 전투기로의 전환점이다. 한국은 방산 기술 유출 방지를 강화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대응이다. KDEX의 파도 관통형 함수는 고속 항해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한다. 이는 스텔스와 기동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램제트 엔진은 2010년대 연구의 결실이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기술력의 증거다. KF-21의 유럽 수출은 한미 동맹과 연계된다. 이는 미국의 F-35 시장과의 협력적 경쟁을 의미한다. 한국은 KDEX와 KF-21로 동아시아의 군사 강국으로 부상한다. 이는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꾼다. 이어도 수호는 한국의 해양 주권의 상징이다. 이는 국민적 단합과 안보 의지를 보여준다. KDEX의 멀티스태틱 소나는 잠수함 탐지의 새 표준이다. 이는 기존 소나의 한계를 극복한다. KF-21의 시험 비행은 해외 조종사의 참관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는다. 이는 수출 계약의 발판이다. 한국은 방산 홍보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는 70년 전 전쟁 국가의 오명을 싣는다. KDEX의 현무 미사일은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한다. 이는 한반도 전쟁 발발을 억제한다. KF-21의 편대 비행은 조종성 연계 장치의 정밀성을 입증한다. 이는 다수 전투기의 통합 작전 능력을 보장한다. 한국은 K9, FA-50, KF-21로 방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 중국에 이어도 도발은 동북공정의 연장선이다. 한국은 역사적 자료로 이를 반박해야 한다. KDEX의 스텔스 성능은 적의 레이더 탐지를 무력화한다. 이는 해상 작전의 생존성을 극대화한다. KF-21의 수출은 동남아와 유럽을 넘어 중동으로 확장된다. 이는 한국 방산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한다. 한국은 KDEX와 KF-21로 해 공군의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는 한반도 방어의 통합 전력을 완성한다. 이어도 감시체계는 한국의 기술 자립을 상징한다. 이는 중국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의지다. KDEX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장의 규칙을 바꾼다. 이는 적의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최종 무기다. KF-21의 성공은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도약이다. 이는 국가의 자존심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린다.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의 길을 걷는다. KDEX와 KF-21은 그 여정의 이정표다.